안녕하세요. 여전히 안녕하시진 않죠, 요새.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뜻대로는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험생들도, 이제 고3 수험생들도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논술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아시고 학생들이 입시 대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계열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계열이란 거는 인문과 자연이 아니라 인문과 사회상경 혹은 인문과 경영,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지쳐 보이시네요. 얼굴들이 지금 많이 좀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감당하셔야죠. 그죠? 우리 아이의 인생이 걸린 거니까. 자, 어머님들께 퀴즈를 내드릴 텐데 당연히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논술 보는 대학이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30개가 넘죠. 약술형 논술까지 합치면 30개가 훨씬 넘고 이제 40개 육박합니다. 또 국민대가 논술을 부활을 했어요. 부활.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노원구 쪽에서 관심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인설권에 강남대라고 있어요. 용인에 있던가 그런데 거기는 약술형 논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개 대학이 또 신설을 했고요. 이 추세는 매년 논술을 보고 논술을 다시 부활하는 대학이나 논술을 신설하는 대학들이 늘 것 같아요. 이 대학들이 뭐냐면요.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뭐죠? 문과 학생들? 그죠? 저도 암담해요. 말씀드리려니까. 수학 참 못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요 대학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 언어 논술 문제가 기본으로 나오는데요. 요 대학들은 상경계나 혹은 전계열에 언어 논술뿐만 아니라 수리 논술 출제됩니다. 수리 논술이 출제돼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겁나는 얘기죠?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문계니까 취업을 고려한다면 상경계가 유리합니까? 어문계열이나 사범계가 유리합니까? 상경계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경계 논술에 대해서 또 수리 논술을 보는 사회계열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대학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이 대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서강대 경영경제나 숭실대 경상은 경제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 과목 중에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이 대학 무조건 써야 돼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이쪽 노원 학생들 보니까 경제를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선택했다면 여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서강경영과 숭실경상이요. 이 문제, 자, 성대, 경희대 사회계열, 한국외대 1번의 특징.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걸 아시는 분은 논술 강사에는 없어요. 이 대학은요, 1번 문항의 유형이 똑같아요. 근데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여기 성대 쓰는 학생들 어느 대학 쓸까요? 논술 전형. 성대도 쓸 거고, 좀 글을 잘 쓴다면 연대도 쓸 거고요. 경희대도 쓰고 아마 외대까지 쓸 거예요. 1번 유형이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원서 접수하고 공부할 때는요. 정형화된 유형을 내는 대학, 특히 유형이 엇비슷한 대학을 쓰면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문 논술의 출제 형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언어 논술만 나와요. 언어 논술. 수리 논술 안 나옵니다. 요 대학은요, 2대 인문 1, 한국외대 인문은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능 영어 한 3등급 정도면 독해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 나온다 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연세대. 본고사 같아요.
언어논술도 나오고 영어 제시문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리논술도 나옵니다. 자, 모르는 대학이시죠? 저도 관심 없습니다. 한국공학대는. 자, 요 대학들이 주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사회나 상경계, 경영계열을 꿈꾸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느 쪽입니까? 상위권하고 중위권 대학들이죠. 얘네들은 사회계열이나 경영, 경제계열들이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학은 뭐냐면요. 약술령, 국어하고 수학 문제가 나오는 대학들입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요게 사회계열, 사회상경계 수리논술과 수학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출제 거기 프린트물 보시면 나올 거예요.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게 동그라미 쳐 있는 것이 출제되는 계열입니다. 연대는 전 계열이 다 나와요. 그리고 한양대는 상경계열, 이화여대는 사회상경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약술형 논술 보는 대학은 모든 계열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배점이 적게는 20점부터 60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양대 경우 50점, 50점이겠죠? 실질적인 영향력은 몇 프로일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0%예요. 언어논술은 합격자들 평균 점수를 보면 50점 만점에 45점 이상 다 넘어요. 언어논술은. 근데 수리논술은 재작년 기준 봤을 때 50점 만점에 27점입니다. 다 풀어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 풀어야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경쟁률은 어마어마하죠. 135대 1, 140대 1 막 이래요. 한숨 나오지? 그래서 합격하면 학생들이 당황하는 대학이에요. 내가 이 140대 1을 뚫었다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난도가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영향력이에요. 합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친가. 빨간색의 큰 원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언어논술 보통 써도요. 수의논술로 합격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논술의 실반영 비율이 한 7, 80%가 되는 게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출제 영역 분석을 해보면요. 수리논술 얘네들은요. 수학 계산만 하면 돼요. 수학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계산식과 답을 도출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정답이 틀려도 계산 과정을 부분 점수로 줍니다. 자, 근데 솔직히 한양대는 2등급 정도는 나와야 합격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대학들 중앙대, 건국대는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수험생들이 있는데 공부할 때요. 확통을 열심히 하세요. 중앙대는 계속 확통 내요. 건국대는 수학 1, 2와 확통이 나오는데 중앙대는 확통만 나와요. 확통만 파면 돼요. 자, 3등급 정도면 적절하다. 4등급은 합격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확통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대 경희대는요. 언어논술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3등급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거는 숭실대와 이화여대입니다. 특히 이화여대는 4등급 정도만 돼도 만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들 수리논술 보는 대학이 주로 사회상경계열일 거고 수리논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수리논술 문제가 어떤 고난도 수준의 문제를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문하고 사회상경계 혹은 인문과 경영경제계열의 경쟁률 차이가 요새 2배 이상 나요. 수학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수학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아이들이 너무 싫어해요. 수리적 계산 자체가 너무 싫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많이 기피를 해요. 근데 저는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거든요. 경희대 수리논술 보지 않는 인문계열 학과가 7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몇 개는 다 수리논술 봐요. 근데 경쟁률이 경희대 인문은 어마어마합니다. 사회계는 그의 절반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취업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기학과는 상경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리논술 보는 대학을 선택적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중상위권 대학을 원한다면 한번 수리논술 보는 대학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공부할 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정시 때
국수형 중에 어디가 비중이 가장 큽니까? 수학이에요. 그래서 정시에 재학생들의 합격률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수학을 못하니까. 제가 뭐 수학 1등 맞으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3, 4등급. 3, 4등급. 맞아보자. 특히 확통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3월 모평 보고요. 6월 모평 본 다음에 자신의 성적에 걸맞는 대학을 지원하는데 이 성적에 걸맞는 대학은 요 등급표예요. 3등급 대다 그럼 요 대학들, 4등급 대다 요 대학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프린트로 대체할게요. 그 난도의 수준하고 실질 반영 비율. 그러니까 어느 노수 약해도요, 수학으로 철썩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상경계 학생들은 이과생들이 많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합격을 괜찮게 해요. 이과 학생들이. 왜? 수학에 좀 강점이 있거든요. 어느 노수 못 써도.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요, 나중에 대학 지원할 때, 노수전 대학 지원할 때 기피할 계열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 입결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아까 2대 어떻다고 했죠? 4등급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근데 입결을 보면요. 이게 재작년 자료인데 합격자 평균 점수가 인문이 76인데 사회 상경이 61점. 왜 이 차이가 났을까요? 수리논술. 근데 제가 그때 황당한 거는 이때 문제가요. 계산이 딱 한 줄짜리예요. 한 줄짜리예요. 근데 제시문의 독해가 아이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간단한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빨간 부분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인문 사회 결과가 상경계의 점수 갭이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경쟁률 자체도 어떻죠? 여기 보시면 14.7대 1부터 57.2대 1. 그러니까 최저 낮은 데가 1이에요. 여기 보세요. 중앙대 3.5대 1.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낮죠. 극단적으로 가장 경쟁률 낮았던 때가 재작년에 한국외대 한국어과가 있습니다. 당황하시네요. 한국어과 경쟁률 몇 대 1인 줄 아세요? 1대 1이에요. 22명을 지원했는데 2명 뽑거든요. 20명이 최저를 못 맞췄어요. 진짜 안 믿으신 것 같은데 거짓말 생겼어요?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차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자, 그럼 다음 장 볼게요. 제 수업 안내 간단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뒤에 또 기다리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수업의 지향점은 언어 논술 그리고 수리 논술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커리어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 사회상경계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중위권 대학이다. 그러면 수리 논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수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내를 할 겁니다. 첨사 갈 때 1대1 대면 첨삭이니까 그 시간이 곧 상담의 시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걸 지도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양력이고요. 자, 프리브리 다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강의 소개 넘어갈게요. 수업은 이렇게 해요. 1교시 때는 대학에서 내는 유형별 해결법을 강의하고요. 그것을 적용한 문제를 풀고요. 학생들이 다 쓰겠죠? 그러면 학생들의 쓴 글에 대해서 제가 그 논제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요. 이제 교재입니다. 사고력이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건 성적표예요. 이거는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출강하신 선생님들이 공통 쓰는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보시면 이렇게 항목별로 점수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담임평가해가지고 쓴 논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의 내용을 또 참조하고 첨삭한 내용을 참조해서 다시 쓰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지향하는 입시 멘토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스카이반부터 해서 약술련까지 다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좀 잘 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기적 상담이나 비정기적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능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한 대비법, 그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그죠?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제 수업은 일요일 날 1시 반 수업입니다. 자, 자세한 사항들은 그 프린트물 있죠?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